3월 6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에 걸쳐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의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어떤 배경 때문이었나요?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유가 급등 충격과 고용지표 경계감 속 기술주 선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61% 하락한 47,954.74포인트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0.56% 내렸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6%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요인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하루 만에 5.6% 이상 폭등하며 배럴당 78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켰습니다. 유가 급등이라는 큰 악재 속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선방한 점이 인상적이네요.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바로 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유가 급등은 경제 전반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통 산업 비중이 높은 다우 지수에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특히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러한 거시경제적 충격에서 한 발 비켜나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내일 발표될 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안정적이었지만 내일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 전반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크게 세 가지 힘이 충돌했습니다. 이란 갈등으로 인한 유가 급등, 고용 보고서를 앞둔 경계 심리, 그리고 이런 악재 속에서도 선방한 기술주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을 뒤흔든 유가 급등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란과의 갈등이 유가를 5% 넘게 끌어올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시장의 핵심 가격 변수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세계 원유 공급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소식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하루 만에 5.6% 넘게 폭등하며 배럴당 78달러 후반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역시 3% 이상 급등해 84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대변하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12% 넘게 치솟으며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유가발 인플레이션 공포는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6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6% 넘게 하락하는 등 시장 전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금리까지 끌어올리는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었군요.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 시비는 어떻게 엇갈렸습니까? 전형적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유가 급등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에너지 섹터는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각각 2%, 0.6%가량 오르며 선방했습니다. 반면 유가는 비용과 직결되는 업종들은 직격찬을 맞았습니다. 특히 항공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US 글로벌 제트 상장지수 펀드는 4.5% 넘게 하락하며 업종 전체의 어려움을 대변했습니다. 이처럼 유가라는 단일 변수가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가운데 비용 구조에 따라 업종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보고서 결과를 확인하며 이 충격을 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유가 상승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실적 둔화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생산, 운송, 물류 등 경제 전반의 비용을 끌어올려 기업들의 이익 마진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소매업처럼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3천 건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온통 유가와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경로에 미칠 영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해야겠군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곳의 실제적인 통행 재개 여부가 유가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의 추가적인 군사 행동이나 외교적 해법 모색 등 관련 뉴스의 전개 과정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 충격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회원국들이 증산을 통해 대응에 나설지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일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와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관심이 온통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번 고용 보고서가 이토록 중요한가요? 네, 지금 시장은 이란과의 갈등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78를 넘어서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거세지는 상황과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경고를 결정할 노동시장의 힘겨루기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6% 넘게 하락하고 S&P 500 지수도 동반 약세를 보인 배경에는 바로 이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이미 고용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 톰 바킨 역시 최근에 견조한 고용과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위험 전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14%대에서 움직이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등 모든 자산 시장이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자 수 지표 하나의 운명을 거는 형국입니다.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번 주에 나온 다른 고용 관련 지표들은 어땠나요? 시장에 어떤 힌트를 주었습니까? 네, 미리 공개된 지표들은 노동시장이 과열도, 냉각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3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해고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역시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6만 3천 개 일자리가 들었지만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이 소수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하며 전반적인 확산세는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수요일에 공개한 베이지북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해고는 적지만 채용도 활발하지 않은 이른바 저회전 시장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며 내일 발표될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자 수에 대한 월가의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 중간값은 2월 비농업 일자리가 5만 5천 개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1월의 예상 밖으로 높았던 13만 개 증가에서 크게 둔화된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4.3%로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해석에 주의해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선 약 3만 1천 명 규모의 의료 부문 파업이 일시적으로 고용자 수를 감소시키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2월에 있었던 혹독한 겨울 폭풍이 건설이나 레저 같은 날씨에 민감한 업종의 채용을 위축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단순히 헤드라인 숫자뿐만 아니라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세부 데이터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짜 온도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과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훨씬 뜨겁게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예상보다 현저히 부진하게 나온다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동시에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 시장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연착륙이라는 좁은 길을 확인하고 싶어하며 내일 보고서는 그 경로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연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도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인 반응으로 분석됩니다.
네, 다우지수가 연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유독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큰 충격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차별화가 나타났는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은 시장의 이중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하루 만에 5.6% 넘게 폭등하며 배럴당 78달러를 돌파하자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4.14% 수준까지 밀어 올렸고 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6% 넘게 하락했고 특히 경기 민감주인 중소량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9% 이상 급락하며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불과 0.26% 하락에 그치며 사실상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거대한 악재 앞에서도 굳건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술주로 자금이 몰리는 이른바 퀄리티로의 도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퀄리티로의 도피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기술주 섹터 내 어떤 분야가 시장을 방어하는 힘을 보여주었나요? 핵심은 단연 인공지능과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습니다. 유가 급등이나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 같은 거시적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라는 인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생산 관련 소식이나 엔스로픽과 같은 인공지능 모델 기업들의 국방부 협력 재개 소식 등은 산업의 확장성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들은 금리 상승기에 일반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성장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장의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보다 미래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기술에 대한 확신에 더 무게를 둔 셈입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주가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군요. 그렇다면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네, 시장 전반을 짓누른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며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시사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경계심을 더 키웠습니다. 내일 발표될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와 실업률,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뜨거운 고용 지표까지 더해진다면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기술주의 선당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가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유가와 고용지표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시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테마가 기술주의 하방을 지지한 형국이군요. 마지막으로 이 차별화 장세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당분간은 이런 이중적인 시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한 축은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차지하고 다른 한 축은 독자적인 성장 서사를 가진 기술주가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만약 내일 고용보고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다면 기술주 역시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거시경제의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이 두 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차별화 장세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은 1.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대규모 감원이라는 악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오라클의 주가 움직임은 현재 시장이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비용 상승으로 인한 현금 부족과 구조조정이라는 부정적 소식이 나왔지만 시장은 이를 AI 사업 확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해석하는 강력한 매수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은 5,233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주 잔고, 즉 미래 매출 계약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배적인 내러티브는 오라클이 레거시 사업의 군사를 빼고 AI 인프라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과감한 전략적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오늘의 주가 상승은 이러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인 재무 압박에 대한 우려를 압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5천억 달러가 넘는 수주 잔고는 분명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재무 건전성 문제는 없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성장 스토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경고 신호들이 관찰됩니다. 오라클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에만 205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 지출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내부적으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1년간 잉여 현금 흐름은 플러스 95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132억 달러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현금 소진을 메우기 위해 회사는 부채를 늘리고 있으며 총 부채는 1,0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감원은 성장을 위한 효율화라기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수주 잔고가 단기적인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계약 규모가 워낙 크니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시장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가장 큰 괴리 지점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10Q 분기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5,233억 달러의 수주 잔고 중 향후 12개월 안에 매출로 인식될 금액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2년에서 5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먼 미래에 걸쳐 인식되는 극히 장기적인 계약입니다. 이는 막대한 계약 규모가 당장의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클라우드 사업부의 전체 마진율이 전년 동기 63%에서 59%로 하락한 점을 보면 현재의 외형 성장이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출혈 경쟁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은 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환호하고 있지만 현실은 막대한 부채와 현금 소진, 그리고 낮은 단기 수익성을 마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오라클은 현재 회사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대한 투자가 성공하여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는다면 재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회사의 생존과 성장은 전적으로 외부 자금 조달, 즉 채권 시장의 건전성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거시경제 악화로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회사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낙관적인 기대와 기업의 근본적인 재무 리스크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오늘은 숨고르기와 경계 심리가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주요 지수는 최근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두드러졌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에서 올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강력한 비둘기파적 신호가 부재하자 투자자들은 다음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의 증언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시장의 모든 시선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물가 지표로 집중될 것입니다. 특히 현지 시간으로 3월 11일에 공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발표에서 예상보다 높게 나온 근원 CPI가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만큼 이번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다시 확인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재 시장은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여 이전의 0.3%보다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이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가 지표 외에 또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이 있을까요? 네, 물가와 더불어 연준이 금리 정책의 양대축으로 삼는 고용시장 관련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3월 13일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가 발표됩니다. 졸츠는 기업들의 구인 공고수를 집계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연준은 이 지표를 통해 임금 상승 압력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예측치는 약 650만 건으로 이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당분간 시장은 개별 기업의 이슈보다는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데이터 의존적인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한다고 명확히 밝힌 만큼 앞으로 발표될 CPI나 졸츠 같은 핵심 지표의 결과가 시장의 단기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주요 지표 발표를 전후하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섣부른 판단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차분히 확인하며 대응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월 6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